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심장수술 간병하고 몇 달 전부터 휴가 낸 거 몰라? 그럼 우리 엄마는? 나는 휴가 내기 힘들어. 회사 때문에 휴가 못 낸다더니 우리 엄마가 죽을 뻔한 그날 넌 호텔에서 뭐 하고 있었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어디에 사시나요? 지금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은서는 32살의 마케팅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맡은 일은 반드시 해낸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은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은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친정어머니 윤경자였습니다. 윤경자는 39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것은 초등학생 딸 은서와 5살 어린 아들 태민뿐이었습니다. 윤경자는 하루도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는 식당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점심에는 공장에 나가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는 날보다 잠을 설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겨울에는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날 정도로 일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은서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엄마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전단지를 돌렸고 방학이면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윤경자가 그 사실을 알고 크게 혼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된다. 그 말에 은서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혼자 너무 힘들잖아.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은서는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뒤 첫 월급을 받아 가장 먼저 한 일은 윤경자의 낡은 냉장고를 바꿔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윤경자는 새 냉장고보다 딸의 마음이 더 고마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동생 태민도 누나를 닮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남매는 어릴 때부터 서로에게 부모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윤경자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진 건 없어도 아이들만큼은 정말 잘 키웠다. 은서는 그런 엄마가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도현을 처음 만난 것도 직장에서였습니다. 같은 계열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도현은 처음에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근하는 은서를 위해 커피를 사다 주기도 했고 늦은 밤이면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윤경자에게도 잘했습니다. 명절이면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도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윤경자는 안심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은서는 결혼만 하면 이제 엄마도 마음 편히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연애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수는 처음부터 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잘 지냈고 며느리에게도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다만 평생 가지고 살아온 생각 하나만큼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식구다. 그 말은 박말순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친정보다 시댁이 먼저였습니다. 김장을 할 때도 은서가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박말순이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은서를 찾았습니다. 은서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도 늘 같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려라. 그래서 은서는 박말순을 친엄마처럼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생신이면 손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버이날이면 꽃과 용돈을 챙겼습니다. 병원 예약도 대신해드렸습니다. 도현 역시 그런 은서를 보며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은서는 자신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평범하게 흘러갈 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경자가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긴 결과 협심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최대한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경자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수술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그날 바로 회사에 연차를 신청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한 달이나 남아 있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준비했습니다. 팀장에게도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그날만큼은 꼭 쉬어야 합니다. 팀장도 사정을 듣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은서는 그날 달력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윤경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수술실 들어갈 때도 내가 옆에 있을게. 윤경자는 딸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군 복무 중이던 태미는 휴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태미는 밤늦게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하다. 엄마 곁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은서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내가 지킬게. 그 말은 은서가 엄마에게 한 약속이었고 동생에게 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수술을 하루 앞둔 저녁, 은서는 병원에 가져갈 짐을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세면도구도 넣었습니다. 따뜻한 양말도 챙겼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작은 담요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도현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그 순간까지도 내일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분 되십니까? 환자분이 넘어져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은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은서 앞에는 오른팔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박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팔이 골절됐습니다. 당분간은 보호자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서는 옆에 서 있던 이도현이 자신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은서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의 사고는 너무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집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오른팔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기 위해서는 다음 날 오전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입원 수속을 먼저 마친 뒤 다음 날 새벽 다시 병원으로 오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서는 밤늦은 시간까지 병원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입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확인했습니다. 보험 서류도 접수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박말순은 응급 처치를 마친 뒤 의사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렸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박말순을 소파에 편히 앉혀드렸습니다.
약도 챙겨드리고 베개도 다시 받쳐드렸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는지 몇 번이나 물어본 뒤에야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병원 가방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은 윤경자의 협심증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연차를 내고 기다려온 하루였습니다. 입원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면도구도 다시 챙겼습니다. 엄마가 추워하실까봐 얇은 카디건도 넣었습니다. 가방을 정리할수록 윤경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이 무섭다며 애써 웃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이도현이 들어왔습니다. 도현 역시 하루 종일 병원을 오가느라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 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지?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말순의 수술은 오전이었습니다. 윤경자의 심장 수술은 오후였습니다. 오전에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만 확인한 뒤 곧바로 친정병원으로 가면 충분하다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실 들어가시는 것만 보고 바로 엄마 병원으로 갈게. 도연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은서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잠시 은서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심장 수술 간병하려고 몇 달 전부터 휴가 낸 거 몰라. 순간 은서는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수술은? 장모님도 자기 동생도 있잖아. 나는 휴가 내기 힘들어. 그 말이 이어지는 순간 은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미는 군인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휴가를 낼 수 없다고 미안해하며 전화를 했던 동생이었습니다. 은서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은 지금 군인인데 당장 휴가를 어떻게 내?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으로도 자신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서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하루만 사람을 쓰면 모두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간병인을 부르자. 도연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밤에 무슨 간병인을 구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은서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설득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던 은서는 머릿속으로 시간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의 수술은 오전 9시였습니다. 윤경자의 심장 수술은 오후 2시였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고 바로 출발하면 엄마 곁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서두르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희망 하나가 은서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때 윤경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서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윤경자는 오히려 딸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은서야, 내일 너무 서두르지 마. 엄마는 괜찮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꼭 갈게. 윤경자는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은서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꼭 갈게. 자신이 한 그 약속이 자꾸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병원 가방을 품에 안은 채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같은 기도만 되풀이했습니다. 제발 시어머니 수술만 예정된 시간에 시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엄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간절한 바람은 다음 날 아침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자 은서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계속 답답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도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은서 역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괜히 입을 열었다가는 또다시 다툼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박말수는 곧바로 병실로 안내됐습니다. 응급실에서 미리 입원 수속을 맞춰둔 덕분에 절차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간호사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수술 전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박말수는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자정 이후부터는 금식이었기 때문에 수술이 끝날 때까지는 물도 드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박말수는 마른 입술을 손등으로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목이 타는지 물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은서는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픈 환자였습니다. 벽시계는 오전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곧 수술실로 이동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면 곧바로 친정병원으로 출발할 생각이었습니다. 윤경자의 수술은 오후였습니다. 시간만 지켜진다면 충분히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서는 의료진이 수술실로 모시러 온 줄 알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해 수술이 잠시 미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상되는 지연 시간은 30분 정도였습니다. 은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30분 정도라면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벽시계를 바라보며 다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친정병원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머릿속으로 여러 번 떠올렸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30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더 분주해졌습니다. 의료진은 계속 뛰어다녔고 응급실에서는 침대가 오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병실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혹시라도 박말순 이름을 부를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뒤 담당 간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응급수술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은서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10시를 넘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윤경자였습니다. 은서는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경자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엄마 이제 수술복 갈아입었어. 천천히 와도 된다. 은서는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응, 엄마. 금방 갈게. 윤경자는 딸을 믿는다는 듯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서는 휴대전화를 꼭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때 또다시 의료진이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응급수술이 발생해 순서가 다시 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했던 시간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조금만 더 늦게 시작하면 엄마 손을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벽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은서의 바람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은서는 휴대전화 시계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가 지나고 10시가 됐습니다. 수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응급수술이 길어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은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재촉한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윤경자였습니다. 은서는 애써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금방 갈게. 윤경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와. 엄마는 괜찮다. 전화를 끄는 은서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자신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11시를 넘었습니다. 그제야 은서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서가 친정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윤경자가 수술실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빨간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와 약속했던 마지막 인사를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는 윤경자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딸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아직 안 왔냐고 몇 번이나 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늦어질 수 없어 예정대로 수술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은서는 수술실 앞 의자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여러 번 울렸지만 받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은서는 의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는 수술은 끝났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오랫동안 약해져 있었던 만큼 회복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윤경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은서는 엄마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을 감싸 쥔 채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혼자 보내서 미안해. 엄마, 눈 한 번만 떠봐. 은서는 한참 동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어깨를 토닥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온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가장 무서웠을 순간 혼자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은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은서는 혹시 엄마 안부를 묻는 전화인가 싶어 급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첫마디는 달랐습니다. 우리 엄마 수술은 어떻게 됐어? 은서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은서의 침묵도 느끼지 못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실로 올라갔어. 의사가 뭐래? 은서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단 한 번도 윤경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가 살아는 있는지, 수술은 잘 끝났는지, 의식은 돌아왔는지, 그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은서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끝났겠지. 도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엄마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은서는 한동안 검게 변한 휴대전화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중환자실 앞에서 듣기에는 너무도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중환자실 앞 보호자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엄마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자신을 기다렸다는 간호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말도 함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우리 엄마 수술은 어떻게 됐어? 은서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결혼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급히 은서를 불렀습니다. 은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 달려갔습니다. 윤경자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손을 감쌌습니다. 엄마, 나왔어.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윤경자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엄마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몇 번의 힘겨운 움직임 끝에 윤경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은서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경자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힘겹게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은서는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윤경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 한마디에 은서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윤경자는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가장 먼저 딸 걱정을 했습니다. 수술실에 혼자 들어간 일은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서가 제대로 먹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수록 은서의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며칠 뒤 윤경자는 중환자실을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회복 속도는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서는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전화는 했습니다. 그러나 늘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밥 잘 드셨어. 오늘은 팔이 덜 아프시대. 다음 주에 외래 예약했어. 윤경자 이야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기다렸습니다. 장모님은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박말순도 은서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어 힘들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부를 묻는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은서는 예전처럼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며칠 뒤 윤경자는 병실에서 천천히 걸음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두 손으로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몇 걸음 걷는 것도 힘겨워했지만 윤경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그런 엄마를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엄마 건강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도, 서운함도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벌 옷과 세면도구를 더 준비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퇴근 시간 전에 잠깐 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집안은 며칠 만에 들어온 탓인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박말순이 사용하던 담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서는 세탁할 옷을 챙기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옷을 꺼내던 중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영수증인 줄도 몰랐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은서는 대수롭지 않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경자가 수술을 받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은서는 다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다른 달은 아닌지, 혹시 오래된 영수증은 아닌지 몇 번이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수술 당일이 맞았습니다. 은서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출장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거래처를 만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다른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아래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용 인원 2명. 은서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연은 분명 회사를 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휴가를 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친정엄마를 혼자 수술실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호텔이었습니다. 은서는 한동안 침대에 앉아 영수증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끝내 참았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증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영수증을 여러 장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옷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발 자신이 오해한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정말 회사에 있었던 것이 맞을까? 그날 정말 연차를 낼 수 없었던 것이 맞을까?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확인해 보겠다고. 아무리 믿기 힘든 진실이라도 직접 확인하겠다고. 호텔 영수증을 본 뒤에도 은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수증 하나만으로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윤경자가 먼저 웃어 보였습니다. 아직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지만 의식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윤경자는 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피곤하지? 은서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만 괜찮으면 돼. 윤경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은서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도연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봤다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도연은 그런 은서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퇴근이 늦는 날도 많았습니다. 회식이라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거래처를 만난다는 말도 했습니다. 은서는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말을 적어두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조용히 담아두었습니다. 도연이 집에 들어오면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무슨 반찬이 먹고 싶은지도 물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의심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수록 은서는 더 씁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믿었을 말들이 이제는 하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윤경자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만 더 경과를 보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엄마만 건강을 되찾으면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보며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짧게 웃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설거지를 했습니다. 잠시 뒤 도연이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평소 회식 때보다 더 신경 쓴 모습이었습니다. 새 셔츠를 입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은서는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갑자기 잡혔어. 은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은서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회식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뒤 도연이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사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가방을 들었습니다. 차키도 챙겼습니다. 병원에는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간호사에게 미리 이야기해 둔 상태였습니다. 윤경자는 동네 이웃 아주머니가 잠시 병실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은서는 현관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연의 차는 아직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은서는 한참 거리를 둔 채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심하게 뛰었습니다. 제발 자신의 오해이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차는 회사가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도심 번화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은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도연의 차를 놓칠까봐 긴장했습니다. 한참을 따라간 끝에 도연의 차가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은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한 여자가 도연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의 오해가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은서는 차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호텔 영수증을 발견한 뒤부터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현실이 되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연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한 여자가 도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자연스럽게 여자의 손에 들린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여자는 익숙한 듯 도연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직장 동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오해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만난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자마자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도연은 은서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은서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있던 은서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다리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도연은 여자가 건네는 휴대전화를 함께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커피가 나오자 자연스럽게 컵을 바꿔 마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평일 오후답게 한산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잠시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두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여자도 뒤늦게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접어두었던 호텔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수십 번이나 들여다본 영수증이었습니다. 구겨질까봐 투명 파일에 넣어 보관했던 종이였습니다. 은서는 그 영수증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천천히 영수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은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들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무언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떤 말을 들어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은서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잔을 천천히 손에 들었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물을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과 셔츠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직원도 놀란 얼굴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은서는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도연만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침묵 끝에 은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수술받던 날, 당신은 회사가 아니라 여기 있었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카페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명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그런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변명, 핑계, 결국 그 셋 중 하나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윤경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자신을 기다렸던 엄마.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엄마.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걸려온 남편의 전화. 우리 엄마 수술은 어떻게 됐어? 그 한마디가 다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드시 진실을 끝까지 듣고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사 앞에서도 기다렸습니다. 전화도 했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단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박말순도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박말순은 윤경자 앞에서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은서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를 뒤로 한 채 자신을 지켰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저 아픈 자신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박말순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원망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함께 다시 가족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은서는 끝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두 사람은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은서는 엄마와 함께 작은 전셋집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넓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새 가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거짓말도 없었고 눈치를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은서는 다시 회사에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도 세미나를 찾아다녔습니다. 누군가는 이혼 후에는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은서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맡기는 프로젝트마다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후배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은서를 찾았습니다. 상사들도 은서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입사 후 처음으로 팀장 승진 대상자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승진 발표가 있던 날, 은서는 가장 먼저 윤경자를 찾아갔습니다. 새 명함을 엄마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윤경자는 한참 동안 명함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은서는 웃으며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엄마 지킬게. 엄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은서는 엄마를 더 좋은 병원에 모셨습니다.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병원비가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치료부터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경자가 늘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 여행도 함께 떠났습니다. 수술 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공항에서 긴장하던 윤경자는 제주 바다를 보는 순간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에 오래 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손을 붙잡고 울기만 했을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윤경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내가 나 때문에 행복을 포기한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었네. 오히려 나 때문에 더 행복해졌네. 은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를 선택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후회하는 건 엄마 손을 제때 못 잡아들인 것뿐이야. 윤경자는 말없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마케팅팀 팀장이 되어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은서를 찾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은서는 실력과 책임감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는 평범한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윤경자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봄이면 꽃 구경을 다녔고 가을이면 단풍을 보러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술 직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의 모습은 이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나오던 은서는 우연히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잠시 안부를 나누던 중 뜻밖에도 도연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료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도연은 결국 불륜 상대와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같은 방식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외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거래처까지 알려졌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하나둘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사 안에서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승진은 물론이고 맡는 업무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끝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렇다 할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말순도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팔이 회복된 뒤에도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도연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은서가 매일 해오던 일들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는 일도, 약을 챙기는 일도, 식사를 준비하는 일도, 퇴근 후 지친 몸으로 간병을 하는 일도 모두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술자리에서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날이 언제냐는 질문을 받으면 늘 같은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수술날, 아내 대신 다른 여자를 선택했던 바로 그날이라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도, 잃어버린 신뢰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인생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퇴근한 은서는 엄마와 함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경자는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한 접시 더 올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은서는 그런 엄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를 선택했던 그날의 결정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힘든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은서는 엄마를 선택했고 행복을 얻었습니다. 도연은 욕심을 선택했고 평생 후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